자, 일단 스페이스X 관련주 탑5인데 요거 내용들 조금 보고 가도록 하고, 조금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그런 관련주들 그죠, 뭐 STO 기타 등등 요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 뭐지, 마라홀딩스, 라이언 플랫폼스, 뭐 그런 것들 차트 분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한 두 종목 정도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다음 종목들을 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죠? T모바일. 자, T모바일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요. T모바일 차트를 조금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갈게요. T모바일은 딱 찍어보면 배당 수익률이 2%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이 2%예요. 배당 수익률. 배당이 2% 준다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그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자, 이 주가가 어디까지 밀릴 건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차트에 줄을 꺼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행보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줄을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줄을 끊는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 쭉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 뭐 51선 눌림목, 자, 전고점을 돌파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거 딱 줄을 하나 끊고 나면, 자, 옆으로 쭉 가볼게요. 쭉 가보면 T모바이러스는 지금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그죠?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으면 기술적 반등 줬다가 주가 어떻게 아직까지 요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들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딱 요 저점을 딱 깰 때, 요 앞부분에 저점을 깰 때 여기를 매수 포인트를 잡네요. 주어도 여기 죽는다는 거예요. 주어도. 왜 주어도 여기 죽는다는 거는 좀 싸게 죽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줬다가 또 한번 빠지면 또 저점을 깰 때 여기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열려있다는 162달러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천천히 저 라인까지 천천히 죽는다고.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하락이 멈추니까, 그죠? 아니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점을 깰 때마다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보통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 밀린다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전 저점을 깨면 동그라미. 그죠? 지금은 계속 빠지기만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 줬다가 내려왔을 때 이 전 저점을 깰 때, 그때 죽는다.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볼 때 이런 자리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 주면, 아, 이제 하락이 멈추고 가겠다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 주면 또 한번 저점을 깰 때 본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저점을 어디서, 지금 여기에 전 저점, 여기에 전 저점, 요까지, 쿠팡은 아직까지 악재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까지도. 이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뭐 다 내려보더라고요. 저도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조금 늘리는 전략, 뭐 그런 것들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미국 주식은, 뭐 쿠팡은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없는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목표하는 가격대가 어디냐고 하면 저 신고가 뚫는 자리 49달러, 그죠? 49달러, 50달러 뚫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자, 좀 더 이어서 가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벳입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 플러스 클라우드 파이프, 그죠? 알파벳 구글은 2015년 땡땡땡. 자, 줄이니 버전으로 번역하면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신고가 패턴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신고가 패턴이에요. 계속 지금 달리는 말이거든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내가 이 알파벳 구글을 공략을 한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어디 자리? 51선까지 조정이 오는 자리들. 아니면 같이 올라탄다고 하면 짧게는 일봉상에 21선 정도 손절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선 정도. 21선 정도. 21선 정도 손절, 정전기, 놀래라, 21선 정도 손절을 보고 가셔야 되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조금 계속 갈 거로 보여집니다. 자, 뭐, 내용들을 보면 투자 전략, 그죠? 뭐, 이런 것들 한번 또 챙겨보시고, 이거 뭐, 네프콘은 월 9,900원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세요. 구독을 하셔가지고, 뭐, 미국 주식을 한다면 한번, 이런 흐름들,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장에는 이게 뭐 바로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이런 걸 읽다 보면 여러분들 지식이 쌓일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은 뭐다 내가 아는 만큼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조금 공략이 조금 미미하고, 자, 로켓랩. 다음은 스페이스X 기대감의 대표. 자, 이 주식시장은 늘 다음을 찾아 스페이스의 비상장이면 더욱더 기대가 큰 상상력 중에 하나가 로켓랩입니다. 자, 실적 48%, 동시에 국방, 정부 쪽에서 계약도 계속 커지고 있고, 자,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지금 주가 무슨 차트입니까? 신고가죠, 신고가.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달리는 말이거든요. 달리는 말인데, 이 달리는 말도 항상 쉬는 구간이 있습니다. 쉬는 구간이 있다는 거는 달리는 말에 아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올라타기가 조금 어려웠다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조정들이 오는 시기들이 있죠. 20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 로켓넷의 주가를 보면 좋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쉬었다 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짧게 쉬면 51선에서 반등, 조금 더 길게 쉬면 51전 살짝 이탈했다가 200일선까지는 내려오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고 하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내용들이나 실적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은 일봉상의 51선까지 봐야 돼요. 51선까지. 그래서 이 지금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략을 한다면 51선 눌림목을 보고 손절 라인은 51선 정도 그렇게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 200일선까지 보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고 하면 이미 탄력을 받다가 여기서 한번 쉬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못 가면 회복이 안 되고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일봉상의 51선 눌림 구간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봉상의 51선 눌림 구간들.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51선 눌림목에서 본다면 전고 뚫고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일단 실적들이나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길라트 새틀라이트 네트워크스. 자, 덜 알려진 위성통신 쪽 인프라 쪽 이런 것들. 자, 요거의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거 내용들. 자, 지금 현재 이 주가 같은 경우도 보면 로켓랩이랑 패턴이 비슷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상승 탄력을 받다가 쌍봉을 찍고 쭉 빠져버려 51선도 깨고 그진 200일선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죠? 어디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51선 깨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탄력을 받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지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5일선 매매가 돼야 되는데 막 기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라테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야 돼요. 어디 눌림 요거 51선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락들이나 악재들이나 갑자기 나오면 200일선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200일선까지 안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21선, 21선 정도 단기 조정이 나오는 51선, 그래서 201선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라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린 여기에서 51선 요런 자리들 눌림목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자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길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잡았다면 뭐 짧게 단기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의 테마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규제, 발사, 상용화, IPO가 다 얽혀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뭐 미장이 빠져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모든 내용들이 바탕되는 주식들은 쫙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흐름들, 뭐 공략은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봤다면 앞으로 흐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에 내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이 짧게 걸리진 않아요. 이 테마들이 쉽게 뭐 국내 주식처럼 도떼기처럼 뭐 우우 갔다가 애들 안 낳는다고 애 낳아라 했다가 뭐 갑자기 정책 뭐 이야기 안 나오니까 뭐 출산 관련주들 지옥 갔다가 지금 살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대형주 중심으로, 테마주는 양념, 그죠? 그래서 뭐 대형주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챙겨보시고 체크해야 될 이벤트. 자, 스페이스 X를 못 사서 끝난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옆길을 찾으면 된다. 다만 옆길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커브가 많아서 비중, 분할, 손절, 원칙이 없으면 못 살아. 그죠? 다음 글에서는 국내 그런 것들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VIP 방송에서는 올려드리는 네프콘에 관련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우리가 기존에 지금 포트를 한번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일단은 뭐 안 움직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탄력 받을 때는 또 갈 거거든요. 비욘트 미트. 자, 일단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의 보유, 매수는 유효합니다. 비욘트 미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면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슬립 넘버. 자,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인 분들은 5일선을 좀 깨질 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반이라도 팔고 봐라. 자, 그러면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의 차트를 보면 21선, 51선까지. 자, 슬립 넘버는 지금 5일선에 이탈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21선을 지켜주면 바로 또 반등이 나올 거고, 21선 이탈하면 51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슬립 넘버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이 구간들이거든요. 16달러. 그래서 요 구간들. 야, 근데 뭐 크게 보면 지금 대부분 뭐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들이 제법 되시더라고요. 그죠? 제법 뭐 많이 되시는 분들인데 차분하게 한번 보세요. 소액이라도 이거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좀 잊어버리면 지금 현재 추세가 바뀐 상황에서는 여기 뚫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다면 지금 뭐 84달러? 아니, 좀 잊어버리고 되지 않을까? 그죠? 잊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미 하나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뭐 싶어요. 솔직히 잊어버리고, 그죠? 뭐 금액이 크면 못 잊어버리겠죠. 그죠? 슬립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아요. 좀 잊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아이파워는 얘는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지금 5일선 밑에 있는데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오고, 전저점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정도 한 번에 시도들은 할 거예요. 장대 양봉 정도는 한번 뽑습니다. 뽑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장대 양봉 정도는 한번 뽑을 거예요. 뽑고 이제 또 조정 나왔다가, 그래서 뭐 아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축을 하고, 이게 뭐 한번 오를 때 이 미국 주식에 이제 가벼운 종목들 뭐가 무섭냐고 하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종목이 안 아프고 하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지금 보면 포트상에는 지금, 그죠?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본전은 400%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뭐 예를 들어가 230%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그죠?
뭐 기존의 가격 대비 230%. 근데 저 가벼운 것들이 눈 깜짝하면 하루에도 230%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몰빵을 하지 말라는 거다. 그죠? 몰빵하지 마. 230%. 그래서 뭐 장대 항목 나올 때는 그죠? 100%, 150% 정도의 반등은 저런 주가는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쌍봉에서 깨고 내려왔는데 항상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들 보면 조금 이제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서 뚫고 가면 이것도 좀 텔레닥은 한번 잊어버려 보세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좀 봐줘. 이건 400일선을 뚫었을 때 그때부터는 좀 달려가지 않을까. 어차피 짧게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좀 크게 먹으려고 들어간기 때문에 비중 조절들이나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공개방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텔은 오늘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공개방에서도 뭐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51선 오늘 나스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51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트럼프 관련주 당선 시 수혜를 입을 산업 관련주 중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다 챙겨버렸고 그죠? 뭐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마라홀딩스랑 라이언 플랫폼스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마라홀딩스랑 라이언 플랫폼스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코인 관련이거든. 마라홀딩스는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이 저점까지 지금 내려옵니다.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밑에서는 주춤은 유효합니다. 그죠? 지금 연관된 종목이 라이언 플랫폼스인데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리를 지켜줬어요. 얘는 자리를 지켜줬어요. 자리를 지켜줬는데 200일선, 40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지켜줬다는 거는 세력이 핸들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라이언 플랫폼스는 조금 적극적으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눌린 구간이나 지금 일봉상에 매수 신호들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언 플랫폼스는 요 구간에 손절을 잡는다면 이거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면 손절은 12달러 정도 12달러 정도 보고 이게 눌림에서 올라가면 목표는 전고점 돌파 랠리를 타는 자리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와 흐름들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이언 플랫폼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야, 이 지금 내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도 움직이고 시장 올라가는데 인정?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보면 코로나 같은 게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뭐 인도에 뭐 바이러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항상 뭐 아는 게 터지면 별로 못 가요. 아는 게 터지면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는 게 터지면 별로 못 가요. 근데 이 지금 또 5년 정도 됐는데 한 1, 2년 사이에 뭔가 뭐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야 1, 2년 사이에 뭐 대재앙 이런 거 한번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녹아줘야 되거든요. 녹아줘야 된다는 게 뭐냐고 하면 뭐 나스닥이나 미장 계속 갔어요. 지금 계속 갔는데 녹아줘야 되는 시기들이 한번 녹을 거예요. 녹아야지 또 올라거든요. 그런 느낌. 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준비를. 지금 달리는 말에 뭐 찬물기 얻는 건 아닌데 달리는 것도 수익템에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공략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뭐 펠로톤 같은 경우 그죠? 집 밖으로 안 나가면 집에서 운동해야 돼요. 집 밖으로 못 나가면 공기가 이게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침 호흡기질하는 게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자연재해 같은 거, 자연재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내 지방에 살 때는 뭐 미세먼지 이런 거는 서울은 뿌옇거든요. 중국에 공장 돌리며 봄 되면 뿌여가지고 그런 느낌. 아무튼 뭐 상상의 나를 펼쳤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딱 지금 뭐 어떻게 박스 구간까지 내려왔죠. 지금 201선 요 딱 저점 찍고 또 슬 올라올 거예요. 슬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저도 뭐 천천히 요 자리들 또 보는 거거든요. 이 자리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페리온 패자 우리 패 식구들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201선 401선 밑에서는 매수 구간을 유효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페리온, 펠로톤, 페이팔, 그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면 저점 깨고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그죠? 페이팔 같은 경우 밀릴 수 있겠지만 큰 그림을 보면 아직까지도 괜찮다. 왜냐하면 신은 50달러의 저점을 한 번 더 남겨뒀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냥 지금 뭐 저희 뭐 배당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통신주 중에 하나 AT&T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제가 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지금 보면 401선도 깨고 뭐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뭐 401선 또 안착이 되면 슬슬,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LGU 플러스, SK텔레콤 올라오는 분위기들 보이죠. 그래서 뭐 AT&T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로 안 보시고, 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을성이 부족했다. 그죠? 제2의 하이닉스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메타 지금 보면 요런 것들은 나스닥이 올라가면 메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는 201선 401선 밑에서 기술적 반등 요런 것들 한번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쌍바닥 찍었는데 메타 같은 게 여기서도 타점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제가 201선 401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죠? 타점들 이야기 드리고 스윙 관점 보통 보면 기준을 201선, 그죠? 401선, 401선을 보는데 크게 뭐 장기 이평선 240, 480을 봐도 되고 기본적으로 보셔도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거, 신고가 패턴. 즉 보면 얘는 지수가 안 빠지고 종목의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우상향해서 가요. 계속 큰 그림은 우상향해서 가는데 이 우상향을 하고 갔다가 이런 파동이 나오거든요. 파동이 올라갔다 쉬어가고 올라갔다 쉬어가고, 거기서 보면 이 자연스러운 파동이 나오다가, 그죠? 자연스러운 파동이 나오다가 갑자기 악재들이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 나와 툭 꺾이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인트에서는 뭐 201선, 그 다음에 401선 이런 자리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의 종목들을 봐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주 위주의, 대형주 모르는 주식 말고 큰 주식들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지금 최근에 뭐 코스트코 여러분들 뭐 주말마다 꼬박꼬박 가죠. 내가 가고 싶어 가나 싸서 가지, 그런 느낌. 자, 코스트코 같은 경우 보세요. 얘는 지금 401선 밑에서 딱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놨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쭉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코스트코. 그래서 보통 보면 코스트코를 제가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고점 찍고, 그죠? 뭐 그냥 뭐 주르륵 계속 빠져. 기술적 반등 줬다가 빠지면 저점 잡고, 그죠? 기술적 반등 줬다가 저점, 401선을 딱 이탈했는데, 자, 여기서는 401선 공략을 했다면 내가 손절이나 이런 것들도 봐요. 손절했다가 너무 많이 빠지네. 손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타면 재매수. 그러니까 손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타면 재매수 포인트를 누리면, 포인트를 잡으면
이걸 또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정도 하방 추세를 멈추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어디 봐야 돼요? 눌림을 봐야 되겠죠, 눌림. 야, 코스트코를 놓쳤다면 이제 타겟은 항상 칠 때마다 한글이 안 되네. 아, 이거 티커가 뭐지? 항상 까먹노. 이게 왜 한글로 타켓 지어야 되나? 됐네. 아닌데 아닌데 맞네. 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대. 그죠? 똑똑한 사람들. 그지? 기억이라고 좀 까먹어도 그죠? 괜찮아요. 자, 타겟, TGT. 자, 지금 타겟 같은 코스트코가 부담스럽다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주가가 200일선 딱 저항받고 눌렀다가 다시 지금 400일선. 그래서 코스트코 나는 타겟 보겠다. 근데 타겟 가보니까 뭐 손님은 많이 없더라고요. 타겟 그죠? 타겟 가보니까 그래도 없는 건 없더라. 없는 거. 그래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다면 요 정도 위에서 올라올 거라. 왜 이거를 보냐고 하면 잘 보세요. 로드맵 분들도 있고 미국 주식 VIP 분들도 있을 텐데 자, 타겟 코스트코 저런 게 올라오면 국내 주식에 뭐가 올라올까요, 여러분들? 안 올라오면 건달들 다 부를 겁니다. LG생활건강 생활을 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 건달들 생활 좀 하라고. 그저 이빨도 닦고 치약 칫솔 그저 비누 샴푸 이 지금 저점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는 천천히 보는 거죠. 대한민국 건달들 생활 안 해. 이거 지금 요 정도 여기 딱 저항인데 그죠? 돌아가면서 LG 그죠? 그래서 뭐 타겟 코스트코 보면 생활을 할 거예요, 이제. 생활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관돼 가지고 보는 거고, 이게 제가 미국 주식을 보다 보니까 그에 연관된 국내 주식들이 안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냥 타이밍들이 조금 뭐 늦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한다면 뭐 인텔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하겠지만 오늘의 그 뭐 기존에 봤던 것들은 그대로 보되 오늘은 좀 기억을 하신다면 라이언 플랫폼스를 한번 심층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타점이나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언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자리들에서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내가 줄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것들 라이언 플랫폼스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주일에 한번 뭐 기존의 포인트들 보고 항상 점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미국 주식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시그널 헌터 가가지고 저녁 때 지금 보면 트레이딩 뷰 차트 이거 공부 좀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죠? 재밌고 뭐 놓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시간 될 때 공부해가지고 지표도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트레이딩 재밌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